영어를 정말 뭐 못하거나 정말 영어를 너무 어렵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영문판 교재를 사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수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강의입니다. 본 수업은 이제 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학교의 정책상 이제 3월 15일 이후에 이제 일정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뒤 3월 15일부터는 3월 15일까지는 저희가 비대면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차인 이제 3월 22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별다른 공지가 없으면은 대면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코드 네,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주 3월 22일부터는 저희가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 온라인 강의실에 공지를 올릴 테니까 온라인 강의실의 공지를 좀 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수업이 그죠 이제 일정이 되게 여러분들도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한번 하면은 이제 3월 8일 이제 오늘은 이제 지금 비대면 하고 있고 3월 15일 화요일에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는 이제 녹화 강의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 없어요. 여러분 다만 이제 그 온라인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으면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시부터 12시는 비대면 저희 실시간 비대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3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주 22일부터는 9시부터 12시까지 대면이 기본입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혹시 수업 일정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본 수업은 이제 중간, 기말 다 있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 과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결국엔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직접 많이 써보고 이제 익혀보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과제가 이제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자주 나가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과제들을 특히 이제 뭐 시험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이제 덜하긴 한데 가끔씩 이제 이런 과제들을 이제 본인의 힘으로 하지 않고 이제 친구의 코드를 그대로 복사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제 뭐 실제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 까닭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네,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과제가 나갈 때 이제 친구랑 뭐 같이 공부하고 같이 상의해서 푸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코드를 입력하는 거는 본인의 힘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본인의 힘으로 이제 본인의 생각으로 이제 본인만의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이게 과목 0점이 아니라 이제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좀 처벌이 내려질지 몰라요. 그 까닭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경우에 아마 다들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도 이런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이제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면 이제 저도 최대한 이제 학교 규정상에서 학교 규정이 허락하는 한 이제 제일 좋은 학점을 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니까요. 최대한 여러분들도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실 공지는 네, 자주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 질문은 그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채팅창 통해서 이제 전체 채팅 또는 그 뭐 DM으로도 보낼 수가 있잖아요. DM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제 뭐 몇몇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돼서 이제 많이 배웠을 것 같은 학과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고학년 학생들이 심지어 그거는 뭐 본인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이제 다시 한번 이 수업을 듣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결국 이 본 수업은 이제 결국 프로그래밍을 이제 배우는 과목이고요. 자, 프로그래밍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배울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 프로그래밍을 과거에 배운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프로그래밍 배운 적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 Alt-Y를 누르면은 그 손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운 적이 있다. Alt-Y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굉장히 많군요. 네. 제 생각에, 네. 지금 손 드신 친구분들은 이 수업을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교재는, 네, 이건 제가 오타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주 교재는 요거고요. 주 교재를 꼭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재가 있어야지만 숙제를 할 수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건 상관이 없고, 네,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본 수업 자료만으로 이제 공부하고 그 숙제하시기에는 문제가 없으실 거고, 다만 이제 교재가 있어도 나쁠 건 없다. 결국엔 이제 저희가 이제 교재의 내용을 이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또 자료들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수업 자체는 요약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요약본에 대한 좀 풀 내용을 이제 책으로 혼자 공부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교재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업만 들으면 교재는 안 사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그냥 과제를 위해서는 안 사줘도 되는데요. 그냥 교재가 없어도 과제 같은 걸 하시기에는 무리는 없을 텐데요. 다만 뭐 이제 뭐 공부를 위해서는 이제 교재 한 권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꼭 이 교재는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교재 중에서 이 교재도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 수업이 이 교재로 진행을 하니까 이제 이 교재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이 뭐 책을 안 샀다고 해서 뭐 감점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책이 없다고 해서 이제 숙제를 못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만약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이제 책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책을 사시고요. 아니면은 나는 뭐 더 어려운 책을 보겠다. 그럼 다른 책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책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필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이미. 그 예전과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하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론 이제 무엇이든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잘해야지만 뭐 그러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좀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러분께서 만약에 좀 굉장히 좋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약간 전 세계의 이제 뭐 번역 시스템이 정말 전 세계의 이제 그 번역 시스템의 이제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을 이론적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이론이 실제로 되는지, 그냥 우리가 만약에 만든 수식이 정말 실제 리얼월드에서 정말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잘 되는지를 보려면은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거든요. 그죠? 프로그래밍 결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학도 잘 하셔야 되고, 네, 프로그래밍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물론 이제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이제 깊게 잘해도 돼요. 왜? 수식을 하나 깊게 잘하면은 프로그래밍 잘하는 친구 사귀면 되니까. 그죠? 프로그래밍 굉장히 잘하면 수학 잘하는 친구 사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하나를 굉장히 잘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 개를 이제 좀 그래도 많이 잘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남이 만든 프로그램 가져다 쓰기엔 한계가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뭐 각종 통계 분석 툴들이 많죠. 통계 분석 툴들이 많고 뭐 클릭하면은 이제 분석해주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거를 만약에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새로 못 만들고 내가 기똥찬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직접 구현이 안 되고 이제 남이 만들어준 그 안에서만 놀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좋은 게 많은 부분이 사실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또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이제 구현된 것들이 모든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오픈 소스화 되어 있고, 그러면은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개발했으면은 그걸 또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정말 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유익하고 재밌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의 경제 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은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앞으로 꼭 배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하면은 네. 이제 본 수업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을 쓸 거예요. 파이썬을 쓸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제 많은 내용들이 파이썬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컴퓨터 언어 전반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한 툴로서 이제 파이썬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수업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문법을 달달 외워서 이제 쓰고 그런 수업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은 다들 아셔야 되지만 그 문법 자체를 달달 이제 외우고 정말 뭐 그 마이너한 것까지 다 외우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친숙해질 수 있는지 언어 자체, 그 것과 관련된 수업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실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이썬을 이제 배우게 된 이유는, 원래는 이제 저희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이제 뭐 10년 전이면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몇 살이었을지. 아마 이제 뭐 10살부터 이제 뭐 초등학생이었겠죠. 이제 10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12년 전, 2010년 전만 해도 이제 보통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자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바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은 이제 국내 학교들이 파이썬을 많이 넘어왔어요. 이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은 파이썬이 일단 깊게 들어가면 모든 언어가 다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일단 먼저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개인적으로 낮지 않나. 물론 어디까지 진입하기에 있어서 깊게 들어가면 모든 언어가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썬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막 그런 말들 많이 뭐 머신러닝, 뭐 AI, 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언어들에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언어가 또 파이썬이라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학교들에서 이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파이썬으로 이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파이썬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다들 이제 또 아까 프로그래밍 배우신 분들은 파이썬에 대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이 수업을 듣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인풋을 넣어주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풋과 아웃풋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풋과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이제 이런 함수를 결국 만드는 거죠. 이런 함수를 결국엔 이제 우리가 뭐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안에 있는 이제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이제 함수들로도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즉,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컴퓨터에게 새로운 이제 지식 또는 새로운 연산 자체를 우리가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야 너는 뭐 이제 뭐 덧셈 뺄셈밖에 못하지.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조합해서 뭐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가 이제 뭐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분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줄게. 뭐 그거 한번 여기다 넣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연산을 무한정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게 되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줌으로 이 수업을 듣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이 굉장히 이제 거대한 프로그램도 이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비교적 간단한 연산들의 결국 이제 집합인 거고, 그걸 이제 어떻게 잘 설계하고 이제 패키징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이제 버그라는 말을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사람도 가끔 뭐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사람도 이제 원래는 뭐
그죠? 뭐 버스를 예를 들어서 뭐 100번 버스를 타야 했는데 뭐 200번 버스를 탔다든지 이제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각종 이제 버그가 존재합니다. 각종 이제 버그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만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워드 프로세서가 이제 갑자기 중간에 꺼진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은 블루 스크린을 봤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블루 스크린이 갑자기 뜬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무서운 거는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어요. 근데 버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죠. 우리가 이제 몸이 이제 아파요. 몸이 아프면은 이제 몸이 이제 병이 생겨가지고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죠?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훌륭하신 분들께서 많이 치료해주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되는데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아프질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아픈 게 맞나? 모르는 거죠.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죠. 프로그램도 일단 아예 그냥 안 돌아가면은 아예 에러가 나서 이제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고치면 되니까. 근데 돌아가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돌아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예제들에 대해서는 원하는 아웃풋이 나와요. 어, 잘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제 망가질 수 있는 거죠. 향후에는. 근데 이런 버그가 이제 내재되어 있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버그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신텍스 에러는 말 그대로 이제 문법 에러겠죠. 문법 에러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는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다시 보겠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헬로 월드라는 거를 이제 딱 컴퓨터 화면에 띄우고 싶어요. 컴퓨터 화면에. 그러면 이제 파이썬은 어떻게 하냐면요. 프린트 해주세요. 파이썬님. 여기하고 땡땡. 이 땡땡 안에 있는 텍스트를 프린트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괄호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파이썬 문법이에요. 만약에 뭐 프린트, 예를 들어 본인의 이름을 하고 싶다. 본인 프린트, 뭐 자기 이제 영어 이름 이니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얘가 여기 P는 소문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괄호를 안 닫았다. 그러면은 문법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런 에러를 신텍스 에러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문법 에러.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3 나누기 0. 3 나누기 0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여러분? 정의할 수가 없죠. 사람도 정의 못하는데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게 지금 가혹하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신텍스 에러가 아닌 이러한 이제 에러를 우리가 이제 런타임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멘틱 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일단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연산을 하다가 100으로 나눴어야 됐는데 이제 100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코드를 그대로 짰다든지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냥 가니까 우리 모르는 거죠. 이런 이제 시멘틱 에러도 존재하고 디버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D라고 붙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없애준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 의미죠. 그러면 이제 버그를 없애준다. 디버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에러를 없애주는 작업.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을 하시든 아마 이제 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경우가 이제 작성 자체도 이제 코드 작성도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작성한 코드를 아니면 남이 작성한 코드를 이렇게 이제 고치고 수정하는 작업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한번 이제 직접 한번 사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결국에는 이제 이 수업은 프로그래밍 수업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쳐봐야 돼요. 굉장히 많이 직접 이제 해야 되고 책으로만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키보드 앞에서 정말 그
타자를 한 땀 한 땀 쳐서 이제 코드를 얼만큼 많이 썼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쇼미더 코드 이제 그런 말도 있죠. 이제 뭐 입만 털지 말고 이제 코드를 보여주세요. 이제 뭐 입만 털고 있는 뭐 이제 상사에게 이제 많이 하는 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코드를 많이 작성하는 게 필요하고요. 본 수업에서도 그래서 좀 많은 부분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습을 진행할 때 이제 빨리 끝나는 친구들은 이제 빨리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대신에 이제 실습이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남아서 이제 보충 수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실습을 많이 강조하게 될 텐데요. 이제 파이썬을 일단은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단 윈도우 환경이라는 전제하에서 윈도우 환경에서는 파이썬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보통 설치하다가 이제 좀 장벽이 생기고 재미가 없어지고 이제 흥미를 잃고 수업을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파이썬을 이제 설치 없이 쓰는 여기 링크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죠?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출력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보세요. 뭐 US AI 하면은 이제 또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걸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하실 수 있다. 설치 없이. 매우 간편하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구글 콜앱으로 넘어갈 건데요. 구글 콜앱으로 넘어갈 건데 그것도 약간의 이제 장벽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걸로 파이썬하고 약간 좀만 더 친해지고 나서 이제 구글 콜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결국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파이썬 안 깔았잖아요. 그죠?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금 이 웹상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이 파이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파이썬의 이제 이런 문법을 이제 그 해석해 주는 이제 인터프리터는 이제 저기 다른 서버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거기 접속해서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개인 노트북,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노트북, 뭐 아이패드, 핸드폰에서 이 코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컴퓨터에서 쓰고 싶다. 즉 이제 얘는 쉽게 생각해서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인터넷이 없으면 안 되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컴퓨터에서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직접 파이썬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그건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파이썬 이렇게 파이썬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나콘다를 설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이제 그 기본적인 파이썬뿐만 아니라 그 파이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각종 라이브러리들, 그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각종 라이브러리들도 같이 함께 포함된 버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나콘다만 설치하면은 사실 나머지는 다 설치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 여러분 윈도우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윈도우일 경우에는 이제 2번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치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 말을 할 수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결국에 프로그래밍도 지금 언어죠. 파이썬도 언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언어를 이제 어떻게 쓰냐? 우리가 실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뭐 한국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뭐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고, 그죠?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고, 그 한국어 자체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어 이제 문법을 이해하고 이제 해석하고 그걸 이제 또 말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것 더하기 그걸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표현. 그러니까 언어 자체도 우리가 이제 한국어 자체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 한국어를 이제 뭐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글을 써서 소통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편지지에다가 이제 뭐 글을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뭐 A4 용지에다가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문서 편집을 한다. 뭐 문서 편집. 그러면 이제 문서 편집도 이제 우리가 HWP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워드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요새는 이제
뭐 노션도 많이 쓰죠. 노션도 있고 쭉쭉쭉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런 편집기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언어를 우리가 이제 쓰고 이제 효과적으로 쓰고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ID라고 부릅니다. ID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통합이라는 말이 있죠. 뭔가 많은 기능이 들어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는 ID에서는 이제 코드 작성, 왜냐면 코드 작성 자체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메모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메모장에서도 하고 메모장 자체로 우리가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썬만 설치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메모장에다가 이제 뭐 프린트 헬로 월드 이제 메모장에다가 적어 놓고 이제 그 메모장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ai.py라고 이제 파이썬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터미널이나 이제 커맨드 창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메모장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코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문서 작성할 때 여러분이 메모장에서 잘 안 하잖아요. 워드에서 하거나 한글에서 하거나 노션에서 하시. 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 주니까. 거기서 단순 글 쓰는 거 외에 맞춤법 검사도 해주고 그죠? 많은 걸 해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코드 작성,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디버깅, 그다음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자동 코드 완성 기능도 이제 또 같이 탑재할 수 있고 그런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 필요하고요. 효과적으로 코드 작성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파이참 커뮤니티와 그다음에 VS 코드. 파이참과 VS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걸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즉 이거는 이제 누굴 위한 거다? 본인의 컴퓨터에서 한번 돌려보고 싶다. 내 컴퓨터에게도 헬로 월드를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과정을 하시면 되고 일단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걸로 들어가서 몇 가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지만은 이제 직접 한번 타이핑하고 결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직접.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많은 뭐 예제나 케이스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수업에서 그 많은 예제들과 이제 케이스들을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좀 자명하긴 하지만 얘는 이제 뭐 신텍스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에러가 발생할까? 뭐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좋죠, 사실. 프로그래밍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 궁금하면은 그냥 네, 바로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을 알려주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분야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오늘 배운 내용이나 아니면은 이 앞으로의 수업 계획에 대해서 지금 질문 있으신 분? 어, 다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좀 파이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법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각종 예시들은 이제 여러분이 아까 봤던 이 창에서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본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직접 한번 이제 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프린트 하면 이제 출력이 된다고 했죠, 제가. 프린트 하면 출력이 되고, 그러면은 얘가 17.0 빼기 10.0은 뭐가 될까? 이런 식으로. 네. 네.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뭐가 될까 한번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한번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각종 연산을 먼저 배울 텐데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뭐 4 더하기 3 이런 거 다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는지.
볼 수 있고 이제 각종 연산을 배울 텐데 일단 숫자 더하기는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더하기입니다. 파이썬에서도 이 우리가 더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더하기랑 표시가 똑같아요. 3 더하기 4는 이제 뭐 7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이제 화살표 이 부등호 3개가 나올 텐데 이 부등호 3개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롬프트를 키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윈도우에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나중에 파이썬을 실행하시면 요런 창이 뜰 거예요. 요런 3개.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3 더하기 4 더하기 13을 입력하면은 출력값이 17로 딱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더하기는 이제 말 그대로 더하기다. 이 표시로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고 싶다. 나누기도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기호랑 똑같죠. 여기 나와 있는 슬래시 기호. 그죠? 슬래시 기호로 똑같고, 이제 본수업은 이제 파이썬 3 기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나누기 기호를 쓰면은 이렇게 2.5 또는 4 나누기 하면 2.0 이렇게 이제 실수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나누기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나누기를 어떻게 표현한다? 이제 슬래시로 표현한다. 파이썬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썬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실수값, 뭐 정수값, 뭐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분수, 소수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것처럼 이제 파이썬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뭐 4와 17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인티저가 되는 거고 정수 그죠? 그 다음에 같은 17도 17.0 이렇게 쓰면은 얘는 이제 그 플롯이라고 해서 이제 그게 소수를 포함한 소수점을 포함한 이제 값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우리가 이제 연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17.0 빼기 10.0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다 플롯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7.0으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렇게 다 인티저다. 그러면은 7이 나오고.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것까지 보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궁금증이 들어야 되냐면,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은 하나만 정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럼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아까 봤던 여기다가 직접 하시면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쌓아 나가시는 게 좋고요. 아, 그죠?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죠? 17.0은 이제 플롯 타입. 이거에 대한 각 타입에 대한 이제 정말 정확한 정의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플롯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수점을 포함한 이제 타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17은 정수, 17.0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플롯형이에요. 그래서 타입이 다릅니다. 네, 좋은 질문, 네,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슬러시가 이제 2개가 있으면은 이때는 이제 몫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파이썬에서는 이제 만약 우리가 나누기에 몫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슬러시 2개로 하시면 된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연산은 여러분이 다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연산은 아시겠죠? 네, 모듈러는 이제 결국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53을 24로 나누면 나머지 5. 마이너스 17을 10으로 나누면, 그죠? 여기 나머지가 3이 되겠죠. 왜? 마이너스 17은 1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그죠? 즉, 이제 여기 모듈러는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한다. 퍼센트를 표시하면 이제 나눈 나머지가 나온다.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연산에 들어가는 이제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값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exponential, 즉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수라고 하죠. 3의 6승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숫자 8 위에, 여러분 키보드에 숫자 8 위에 있는 이제 별표 표시 있죠. 에스터리스크라고 부르는 그 별표 표시 2개가 이제 3의 6승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워드나 한글이나 이제 그런 뭐 수식 편집기에서는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3에 6 이런 식으로. 근데 파이썬에서는 요거 다 이 별표 2개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 연산을 배운 이유는 결국에 여러분이 뭐 파이썬으로 결국에는 이제 숫자를 다뤄야 되잖아요. 숫자를 다뤄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숫자 간 연산을 알아야 되고 또
나중에는 이 연산이 꼭 숫자에 대한 연산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연산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x라는 숫자랑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은 x, y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더한다의 정의를 만약에 붙이는 걸로 생각한다면은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연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숫자 타입에 대해서 연산을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다른 타입에 대해서도 또 연산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플롯형을 배웠는데요. 플롯에 대한 이제 정확한 이제 뭐 정의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초차가 아니고 조금 지나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되는 이슈가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2 나누기 3 하면은 3분의 2, 그죠? 3분의 1을 하면은 얘는 유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한한 이제 소수점으로 표현이 되지 않죠. 얘가. 그죠? 왜? 0.6666이 되니까. 결국에. 끝없이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얘가 이제 그죠? 이론적으로는 얘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은 이제 무한히 많은 이제 소수점으로 가야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컴퓨터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 유한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파이썬에서는 이제 이런 소수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한정된 자원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지만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적은 뭐 비교적 한정된 비트 수를 가지고 이런 이제 소수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까닭에 전체가 표현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한번 여기서도 2 나누기 3 한번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더 뒤에가 올레는 더 있어야 되죠. 그죠? 올레는. 하지만 그게 나오진 않는다. 왜? 결국에는 이제 한정된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런 이슈들이 그래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일단은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나중 수업에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왜 발생하는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이슈를 조금이나마 그래도 약간 이제 우리가 완화하면서 우리가 코드를 이제 짜야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는 이제 각종 연산에 대해서 지금 배웠죠. 연산 더하기, 빼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몫을 구하는 거, 나머지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지수. 이런 걸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연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개를. 이제 더하기랑,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있으면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5 에스터리스크 3을 하면은 15가 되는 거고 5 에스터리스크 3이 있으면 5의 3승이 되는 겁니다. 125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 네. 당연히 이 정도는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이 각종 연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모두 다 맞추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그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던 것과. 우리가 만약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빼기를 먼저 하나요? 곱하기 먼저 하나요? 당연히. 당연히 뭐 곱하기 먼저 하잖아요. 그다음에 곱하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거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국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멀티플리케이션과 그다음에 나누기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빼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연산이 된다. 더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거를 먼저 계산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원래 많이 쓰고 있는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괄호를 표시해 주면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이 또 이제 마이너스보다 더 큰 우선순위를 갖고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를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제 얘가 아니라 얘가 된다를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되게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각종 변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산되는지 궁금하면은 마찬가지로 해보셔야 된다. 이제 이거를 이렇구나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면은 답지 보면 이해가 되는데, 그죠? 답지 보면 이해되는데 다시 풀러가니까 못 풀겠네 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답지를 보더라도 답지를 이해하고 답지 없이 혼자서 직접 한번 진짜 손으로 이제 써가면서 풀어보는 과정이 필요했죠. 프로그램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도 똑같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쓰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연산을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가장 연산의 우선순위 높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지수예요. 지수. 지수가 가장 연산이 높고, 죄송합니다. 지수가 가장 연산이, 즉 얘를 가장 먼저 연산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이 니게이션. 얘는 이제 그냥 빼기가 아니라 딱 그거죠. 왜? 그냥 빼기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2, 아까 봤던 이런 이제 숫자 앞에 붙어 있는 그 니게이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호에 대한. 즉, 이렇게 갈수록 우선적으로 연산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아시겠죠? 즉, 얘가 가장 먼저 연산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이런 것들이 연산이 된다. 이거는 이제 얘네들은 다 같은 우선순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 얘가 이제 했을 때 뭐가 나올지 각각 한번 맞춰보세요. 이 네 개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제가 한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그, 네, 그 앞에 거 참고하면서 하셔도 됩니다. 앞에 거, 뭐 시험이 아니니까 이제 앞에 거 참고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퍼센트가 이제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죠. 퍼센트가 나머지였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슬러시 두 개는 이제 뭐였나요, 여러분? 몫이었죠, 몫. 그죠? 몫이었습니다. 53을 24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몫. 여기 있는 거죠. 네, 1분만 더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이 우선순위대로 이제 연산이 된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3에 이걸로 치면은 그럼 뭐가 가장 먼저 연산이 돼야 되나요? 여기, 그죠? 지수, 그죠? 파워, 승수. 여기 그러면 3에 4승을 한다는 거죠. 그럼 3에 4승 뭐다? 82. 그다음에 2랑 곱하고 5 빼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빼기랑 곱하기 중에서 먼저 되는 건 뭐다? 요거는 빼기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호에 있는 그 니게이션이었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얘겠죠. 얘 빼기, subtraction, 그죠? 즉 이제 5 빼기 이제 16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57이 되는 거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그 물론 실제로 여러분이 코드 짤 때 이렇게 짜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짜실 때는 다 괄호해서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이제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얘 먼저 하라는 거 너무 좋겠죠. 네.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이렇게 짜라고 이제 드린 게 아니라
다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이 연산들은 우리가 지금 다 배웠죠. 이런 연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산들이 조합되었을 때 어떤 연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지. 즉 이건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알고는. 다만 여러분이 직접 이제 나중에 코드를 짜실 때는 이렇게 짜지 마시고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누가 봐도 좀 친절하게 짜달라. 그게 좋다. 나중에 미래의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 말이었습니다. 네, 그 오늘 수업은 이제 질문 하나만 이제 받고 한번 끝을 낼게요. 혹시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이랑 아니면 이제 그 이 수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들 같은 거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받고 바로 수업 마칠게요. 질문이 없으면 수업이 안 끝나는데 질문 없을까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네, DM으로 질문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질문이 다행히 들어왔습니다. 네, 수업이 안 끝나는 줄 알고 네, 긴장했네요.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대문자로 써져 있는데 소문자입니다.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쓰다 보니까 대문자가 됐는데 소문자로 해주시고 주시면요. 제가 그래도 이제 최소한 이제 48시간 이내에는 이제 답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은 이제 보통 교수들이 메일은 다 금방 확인해요. 보통은 이제 메일 자체의 확인을 금방 하는데 이제 다른 일들에 이제 그 우선 약간 다른 뭐 일들에 치여 살아가지고 급한 메일이면은 바로 답장을 드리고요. 진짜 급한 일이면은 뭐 당장 만약에 뭐 내일 수업이 뭐 되는지 비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거는 제가 최대한 빨리 답장 드리고 근데 이제 뭐 다른 일 제쳐두고라도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은 그래도 48시간 이내에는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면하게 되면은 아니요. 대면하게 되면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저희 다 대면이에요. 9시부터 12시까지. 다 대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다음 주는 비대면. 다음 주는 일단 저희가 다음 주까지는 일단 학교 정책상 이제 저희가 비대면으로 일단은 수업을 하고 근데 이제 다음 주 3월 15일은 이제 9시부터 11시는 녹화 강의. 여러분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 그런 거 없어요. 온라인 강의실에서 수업 들으면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다음에 11시부터 12시에는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만나기. 3월 15일 다 비대면. 그다음에 3월 22일은 이제 9시부터 12시까지 다 대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학교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게 되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온라인 강의실에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 수강 변경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본 수업을 이제 들을지 말지 다시 한번 이제 모든 분들 한번 잘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이 수업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네, 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업 끝나고 따로 말씀해 주실 분이 있다는 분은 근데 제가 그 12시부터 또 다른 수업이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